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LVGL 이거 아니구나. 선명한 게 있었는데 제가 오래된 걸 가지고 쓰고 있었네요. 자, LVGL 넘버 2입니다. 2편. LVGL이 뭐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1편에서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1편에 가셔서 좀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LVGL을 조금씩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우리 LVGL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ESP32나 아두이노 같은 그런 MCU에서 LCD를 딱 연결시켜 줬을 때 여기에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해주는 그래픽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래픽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한 뭐 버튼이라든지 센서 값을 출력하기 위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뭐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을 LVGL에서는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위젯. 지금부터는 이거를 제가 위젯이라고 부를 거예요. 위젯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버튼 아니면 센서 값을 그래프로 보여준다든지 뭐 표 모양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크린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위젯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쉬운 거부터 다루기 쉬운 거부터 좀 이렇게 고난이도까지 당분간 순서대로 요거 위젯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위젯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터치 들어갈 거예요. 지금 LCD는 터치가 안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화면을 출력하는 용도로만 쓰고 나중에 터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또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어려운 용어와 어려운 코드가 막 난무가 되면 이게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쓸데없는 건 다 걷어내고 쉬운 거 위주로 초반에는 좀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 순간 바로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녹한다가 하고 있는 게 무진장 어렵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LVGL은 포기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부딪혀 보시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LVGL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쉬운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기 아직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다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보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상당히 쉬운 것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전반적인 순서를 좀 설명드리자면 1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LCD를 일단 여기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1편에서 했던 프로젝트 개념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헬로월드 프로젝트가 다시 만들어지겠는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싹 하고 그리고 위젯을 순서대로 쭉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LVGL 작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작화 툴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름이 뭐더라? 스퀘어 라인인가 하는 작화 툴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거고 완벽한 펄이는 아닙니다. 퍼스널 라이센스일 때만 펄이고 상업적으로 쓸 때는 펄이가 아니라고 해서 하여간 우리가 이 작화 툴이라는 걸 쓰는데 LVGL의 전체 위젯의 종류가 이만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LVGL에서 전체 지원하는 위젯이 이 정도면 작화 툴에서 지원하는 UI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화 툴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LVGL 본연의 코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구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작화 툴은 옵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옵션이라는 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는
LVGL 전체 이만큼의 기능은 쓸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갖게 되는 거죠. 요만큼 테두리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카툴이 지원하는 위젯을 배치를 하고 내가 수동으로 자카툴 외부에 있는 위젯을 별도로 코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카툴에서 지원 안 하는 거는 내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겠죠. 이게 이런 걸 뭐라 하죠? 좀 편한 부분은 자카툴로 쓰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녹한다의 생각입니다. 아예 그냥 LVGL에서 통짜로 UI를 만들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카툴에서 어느 정도 90% 이상 필요한 거 배치 딱 해두고 얘가 지원 안 하는 10% 정도는 내가 수동으로 딱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한다. 그러면 뭐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카툴 만든 회사에다가 LVGL에서 지원하는 게 이만큼인데 너희 왜 이거 지원 안 하냐, 빨리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 마음인데. 그러므로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에 또 이거 언급해가지고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CD에는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터치했을 때 뭔가가 제어된다, 이런 컨셉은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ESP32에 뭔가 입력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버튼을 한 2개 정도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트 스위치, 물리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 터치 말고 똑똑똑똑 누를 수 있는 버튼 2개를 여기다 딱 꽂고, 그리고 가변 저항을 1개 정도 딱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요거 2개를 딱 배치하고 물리적인 버튼을 눌렀을 때 UI에 무슨 변화를 준다, 가변 저항을 돌렸을 때 가변 저항 값을 읽어서 UI에 변화를 준다,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스텝 1이고, 스텝 2는 온습도 센서, 제일 만만한 센서가 온습도 센서 아닙니까? ESP32에다가 빡 연결하고 온습도 값을 먼저 측정을 시킨 다음에 그 값을 LCD 화면에 빡 하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 우리가 UI에 대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할까 싶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쉬운 위젯 위주로 한 3-4가지 정도로만 추려가지고 그 녀석만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거 한 3-4개 가지고 와서 그 녀석만 집중적으로 해보고, 두루두루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몇 가지 제가 조금 있다가 보고 좀 마음에 드는 거 싹싹싹싹 골라가지고 요거 2개를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싹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대박킹님 반갑습니다. 금메달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1등.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2등으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마그마스톤님 3등으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 금은동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이어서 소코비님 반갑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희수님 반갑습니다. JE1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를 보고 조금 더 우리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SSS님, 쌍화차님이 중2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부상으로 물개 박수. 자, 또 한 개 더 있네요. 반짝반짝. 제2원님이 일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막 깨어난다님 반갑습니다. 명석이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춘택님께서 드디어 잠시만, 소장이 투스타 아닙니까, 그죠? 투스타로 진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별이 2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부상은 없고 박수만 있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자, 일단 기억을 살짝 좀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했을 때 없었던 자료들을 제가 여기 채워 넣어놨어요. 전반적인 작업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 자카툴 쪽입니다. 자카툴에서 우리가 원하는 UI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자카툴에서 뭔가 파일 뭉치를 익스포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익스포트된 자카툴에서 익스포트한 LVGL UI 프로젝트를 VS 코드가 잡아먹습니다. 냠 잡아먹어서 코딩은 VS 코드 쪽에서 들어가는 거고, 자카툴에는 코드가 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디자이너에서 내가 원하는 UI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LVGL 네가 이제 코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VS 코드 쪽에서 코딩을 하면 된다. 이렇게 투척을 해주면 VS 코드가 잡아먹어서 컴파일을 해서 ESP32에다가 잡아 넣어주면 ESP32가 연결되어 있는 LCD에다가 자카툴에서 만든 화면을 그대로 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크게 작업하는 공간이 두 개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두 종류죠. 하나는 이거 자카툴 프로그램 스퀘어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VS 코드 ESP32의 프로그램을 잡아넣기 위한 거고, 자카툴은 컴파일 뭐 이런 거랑은 아무 관련 없어요. VS 코드에서 컴파일하기 위한 기본 코드를 자동적으로 제너레이트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또 추가된 자료가 뭐냐면 자, 뭐 요런 거 하는 방법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캡처를 못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던져 넣어놓고, 그리고 요거 핀맵 제가 넣어놨어요. ESP32에 LCD가 두 종류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ILI9341, 그 다음에 GC9201, 동그란 LCD, 네모난 LCD 두 종류가 있는데, 요 표기된 대로 요대로 ESP32에 지금 꽂아서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자, 여기서 잠시 이게 아니구나. 자카툴에서 그러니까 기본 프로젝트를 익스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해놓은 건데요. 요거는 최초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초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려움이 있다면 제 블로그에서 만들어진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VS 코드에 추가를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VS 코드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추가를 하면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목적 자체가 요거 두 개의 기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놓고 계속 이거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이거 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압축 파일이 이게 두 개가 있을 거거든요. 압축 포맷을 7Z라는 압축 포맷으로 해놨어요. 왜 이렇게 놨냐면 집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압축 포맷이 .zip 집이잖아요. 걔 가지고 압축을 하니까 용량이 너무 커요. 28메가 정도 되는데 제 블로그에는 20메가가 넘으면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디집이라고 하는 무료 압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걔 가지고 제가 이걸 압축을 해놨으니까 반디집이라는 거 설치하셔가지고 요거 압축 푸시면 아마 압축이 정상적으로 풀릴 겁니다. 그걸로 여기서 다운 받아가지고 압축을 딱 푸시고 VS 코드로 가가지고 이 플랫폼 IO의 홈으로 가가지고 이 오픈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VS 코드 쪽으로 임포트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딱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지금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모난 LCD용, 동그란 LCD용 두 가지의 템플릿 프로젝트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출발점이니까 하는 거 잘 모르겠다. 1편에서 했으니까 1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KW 채님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제가 해야 될 거를 여기 쭉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위젯인데요. LVGL 공식 홈페이지에 이 위젯 다큐먼트 링크를 그대로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이름이 있는데 제일 그냥 기본적인 게 저는 이 레이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걸리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라벨이라는 것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UI 요소 중에 라벨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문자나 숫자나 이런 값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라벨을 출력 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리드 온리로 쓰는 경우가 있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온습도 센서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습도 센서라고 적혀져 있는 이 문자 있잖아요.
요것도 그래픽 공간에서 그냥 내가 어딘가 출력을 하고 싶다 하면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얘 하나도 위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라벨 하나가 되는 거고 얘도 라벨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10.2도씨라면 10.2도씨가 이렇게 나올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라벨이 되는 거죠. 뭔가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쪽이고 요거는 라벨이긴 하지만 변화가 없는 리드 온리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리드 온리고 아니고 그런 설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알면 되는 거는 이것도 라벨이고 이것도 라벨이다 하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네요. 그러니까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글자를 출력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고, 그럼 이거랑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위젯은 뭔가 버튼 있죠. 버튼을 UI 요소로 위젯을 배치를 하고 버튼 위에다가 센서 값을 출력하는 이상한 경우는 없죠. 버튼은 목적성 자체가 누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터치해가지고 누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버튼이라는 위젯에다가 센서를 값을 출력하는 건 상당히 이상한 일이다. 그런 어떤 각자 위젯이 가진 역할을 봤을 때 지금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값을 출력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 또 범주님이 블루 스크린 냄새를 맡으셨네요. 어제 라이브 방송하다가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떴습니다. 근데 이어서 했어요. 다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할 것 제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시작은 일단 LVGL의 위젯에 대한 기본 전략,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LVGL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위젯의 종류가 100이라고 한다면 편하게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작화 툴은 대략 80% 정도의 위젯을 지원한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자기네들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돈을 내면 나머지도 해주겠다. 약간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그러니까 요 작화 툴에 나중에 위젯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위젯의 종류하고 LVGL에 지원하는 위젯의 종류 이렇게 살펴보면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작화 툴을 이용해야만 위젯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화 툴에 없는 부분은 직접 코딩을 해서 구현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녹한다의 전략이라는 거는 작화 툴에서 지원하는 것은 작화 툴을 이용해서 구성하고, 없는 것은 직접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직접 구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직접 구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작화 툴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위젯을 ESP32 코드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지? 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드시죠? 요것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작화 툴에서도 어차피 ESP32에 코드가 들어가요. 그 코드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 코드를 ESP32 메인 코드로 가지고 오면 그게 그냥 구현이 되는 건데, 작화 툴에서 자동적으로 안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저 공식 다큐멘트의 사용 방법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구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쉽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려움.
어렵다고 제가 미리 적어두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요 정도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고, 자, 시작은 요 중에 라벨을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라벨. 라벨에 대해서 알아보기. 자, 라벨 링크는 요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여기 딱 들어올 거고, 어제 제가 필요한 주요 함수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 근데 함수가 그것만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저 아래쪽에 가보시면, API라고 해가지고, 여기 functions 보이죠? 라벨에 쓸 수 있는 함수의 종류가 이렇게 막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라벨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형태를 바꾸는 거, 이게 라벨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흥미진진한 거 많이 있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스크롤 되는 형태의 라벨. 이것도 하려면 샘플 코드 눌러가지고 이거 보고 흉내 내가지고 구현하시면 이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컬러를 이게 약간 이렇게 그라디언트 컬러 뭔지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뭐라 하죠? 이렇게 색깔 두 개가 샥 이렇게 포개져 있는 느낌. 이런 것도 가능하고. 언어도 한국어도 나중에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섀도우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글자 중간중간에 색깔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리칼라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초장부터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글자를 어떻게 출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초반부터 라벨의 모든 기능을 다 알아보려면 어느 정도 코딩을 할 줄, 어느 정도 LVGL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라벨의 문자나 센서 값 등을 출력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그러니까 요 라벨 다루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이제 예제 하나씩 만들어 나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제 1 들어가겠습니다. 예제 1번은 ESP32에 자, 버튼을 어디 연결할까? 자, 18번, 19번에 연결하겠습니다. 18번 핀과 19번 핀에 누름 버튼, 텍트 스위치입니다. 누름 버튼을 두 개 연결하고 LVGL로 라벨을 두 개 생성한다. 라벨 두 개를 딱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자체를 그냥 예제 1번으로 적을까? 자, 예제 1. 라벨과 버튼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벨과 버튼 간의 상호작용. 약간 좀 그럴싸한 제목이네요. 자, 그러면 좀 예시를 제가 좀 이렇게 하자면, 요렇게 이게 LCD 화면이라면 라벨을 이렇게 중간쯤에다가 두 개를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작가 툴에서 라벨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될 건데요. 아마 얘가 라벨 1이라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거고, 이게 라벨 2라고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때 버튼 18번 핀에 연결된 버튼을 누르면 라벨 1에 버튼 1이라는 문구가 출력되고, 19번 핀에 연결된 버튼을 누르면 라벨 1에 똑같은 라벨에 버튼 2가 출력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라벨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라벨 1이라는 부분에 버튼 1을 누르면 버튼 1, 버튼 2를 누르면 버튼 2, 버튼이 눌려졌다라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 출력을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게 다가 아니라 예제 1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자, 버튼 1을 누르면 라벨 2에 숫자가 업 카운트 되고 버튼 2를 이 공간이 왜 이렇게 작냐? 공간이 왜 이렇게 작아요? 버튼 2를 누르면 다운 카운트 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라벨 2에는 처음에 숫자 0이 떠 있어요. 버튼 1번을 누르면 숫자가 0, 1, 2, 3, 4, 5 계속 쭉 올라가는 거고, 버튼 2번을 누르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과 라벨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버튼하고 뭐 회로도 같은 것도 제가 이게 그려드려야 되려나? 회로도는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딱 그려 놓겠습니다. 회로도 지금은 당장에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그려가지고 설명드리고 자료에는 나중에 넣어 놓겠습니다. 요거는 예제 어제 했던 예제 보면서 제가 다시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자, 버튼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 꽂아놓은 이 버튼 그냥 쓰도록 할게요. 이게 점퍼 케이블로 꽂아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 지금 버튼이 2개 있는 상황이죠. 텍트 스위치는 이게 누를 수 있는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핀들이 있을 겁니다. 세로 방향으로 된 거, 요 방향으로 딱 놓고 지금 제가 그 방향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핀이 여기 있죠. 그러면 자, 제가 A라고 쓴 핀끼리는 이미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B라고 쓴 핀끼리는 내부적으로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버튼 누르고 안 누르고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미 애초 태어날 때부터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누른 거와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A하고 B 사이에 요렇게 스위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쪽에 여기 연결하나 여기 연결하나 똑같은 접점이라는 거고, B는 2개가 똑같은 접점이라는 거. 일단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접점이 2개 있는 스위치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ESP32의 GND를 B에다가 연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A 쪽에는 ESP32의 디지털 18번 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회로 구성할 겁니다. 간단하죠?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한 세트는 이게 18번이 아니라 19번이면 되겠죠? 2세트 그렇게 딱 연결하시면 되겠고, LCD 연결하는 거 이제 이거는 말로 때우겠습니다. 이미 여기 자료가 다 작성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15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15번 슬라이드. 마루오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제 또 범주님이 어제 했던 1편을 관람을 하셨군요. 좋습니다. LVGL 흥미진진합니다. 자, 밑에서부터 쭉 꽂으면 돼요. 3.3V. 그 다음 GND. 이거 좀. 자, 그리고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점퍼 케이블은 좀 싱싱한 걸 쓰세요. 막 녹이 쓸어 있는 점퍼 케이블 쓰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싱싱한 거, 새 거 딱 뜯어가지고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12번. 그 다음 DC 2번. 그 다음에 MOSI 13번. 그리고 지금 ESP32에 연결되는 핀들이 HSPI 포트에 연결된다 하는 것까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SCK 14번. 그리고 백라이트 3.3V. 총 지금 8개의 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자, 됐죠. 그럼 지금 LCD가 다 연결되면 요런 모습이 될 거고, 그리고 버튼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접점 2개 중에 하나는 GND에다가 꽂아 주시고, 이게 뿅 빼가지고 ESP32의 GND 위치에다가 딱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버튼을 18번, 파란 버튼을 19번에 연결할 거고, 이거를 버튼 1번, 버튼 2번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버튼 1번, 버튼 2번.
18번. 자, 이제 다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자카툴에서 우리가 필요한 UI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작업을 보여드릴 거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카툴의 기본 프로젝트도 이미 두 개가 생성이 돼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게 ILI 9341 네모난 LCD고 요게 동그란 LCD인데 사실 이거 두 개가 전용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화면 크기만 맞추면 딱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계속 설정하기 귀찮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프로젝트는 화면 크기가 240, 240의 동그란 걸로 딱 지정이 돼 있거든요. 자카툴에서도 그런 줄 알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논하겠습니다. 뭐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다 알게 될 거니까 자 이제 요거 눌러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디자인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어제 내가 뭔가 좀 작업을 했는데 그게 저장을 안 했었나 봅니다. 자, 여기 이미 라벨 1이라고 애초에 딱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여기 스크린이라고 부르는 저 워크스페이스에 뭔가 위젯이 하나씩 올라가게 되면 여기 하이라이트 키라고 된 부분에 하나씩 위젯이 추가가 되게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위젯에 라벨을 끌어다가 여기 투척합니다. 하나 들어가면서 여기 라벨 1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죠? 요 녀석의 이름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잡아가지고 딱 놓으면 라벨 2가 생성되죠. 순서대로 번호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라벨 1번, 라벨 2번. 그러면 저 녀석의 이름은 무조건 라벨 1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라벨 1을 선택을 하고 네임을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카툴에서 말하는 라벨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ESP32에서도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럼 오늘은 이것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를 스테이트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스테이트. 그리고 두 번째 라벨은 카운터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얘가 스테이트고 얘가 카운터가 되겠죠. 대략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카운터는 초기 값으로 0을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0 여기 카운터 선택하고 텍스트 부분에 0을 입력해 놓으면 이렇게 0이라고 출력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뭐 지금은 딱히 결과가 없으니까 빼기 기호를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버튼 1번이 눌러졌다, 버튼 2번이 눌러졌다 출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카툴에서 이 레이블 두 개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저 자체가 그러니까 스테이트하고 카운터라는 저 이름을 일단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아니면 헷갈리니까 그냥 애초에 라벨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이렇게 하는 게 더 혼돈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들거든요. 우리 이름 바꿔서 하는 거는 나중에 합시다. 괜히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나중에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에는 이름 또 새로 넣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헷갈리니까 그냥 레이블 제 판단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라벨 1, 라벨 2 생성됐고 이제 디자인 다 끝났죠. UI 파일 출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Create Template Project 하면 LVGL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코드 뭉치가 익스포트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UI 파일만 익스포트 하면 돼요. 왜냐면 그 코드 뭉치는 이미 VS 코드 쪽에서 있으니까 모든 세팅이 다 완료되어 있으니까 UI 파일만 지금 VS 코드 쪽과 하고 교체가 이루어지면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자, UI 익스포트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두고 그럼 어디 저장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기 ILI 9341이라는 데다가 제가 이게 예제 1번이니까 example 1이라는 이름으로 요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폴더 선택. 그럼 export success 요 빨간 색깔 뜬 거 이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경로로 한번 가볼게요. 전 다운로드 폴더 안에 ILI 9341에 example 1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쭉 생성해놨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제
자카툴 쪽에는 끝났어요. 자카툴로 손을 털었습니다. 요거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자카툴의 그 목표였고, VS 코드 쪽으로 가서 ILI 9341 쪽에서 할 거니까 요거 열고, SRC 아닙니다. LIB 라이브러리 쪽에 UI 쪽 열고, UI 쪽 안에 SRC 소스 안에 있는 요 안의 내용을 몽땅 다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서부터 UI.h까지 딱 잡아가지고 딜리트, 키보드 딜리트 키 눌러줍니다. 지울 거냐고 물어보죠. 이거 쓰레기통으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쓰레기통으로 삭제. 그러면 SRC 폴더가 비워지겠죠. 여기다가 자카툴에서 만든 그럼 이게 무브가 되나? 자, 요거 카피해서 SRC에다가 여기서는 붙여넣기 안 되네. 그럼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소스 안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딱 놓으면 들어가죠. 뭐야? 다 들어갔죠? 소스 안에 다 들어갔죠? 무브 안 되고 카피 되는 거 맞네요. 잠깐 다 됐죠? 그러면 지금 자카툴에서 만든 UI 파일로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겉에 있는 여기 뭐 LCD 드라이브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제 다 해놨던 거를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컴파일 해가지고 ESP32 쪽으로 업로드 해주면 자카툴에서 만들어 놓은 요 화면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상호작용 부분은 빠졌죠. 일단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계 해나가는 그 과정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VS 코드에서는 요거 누르면 되죠. 화살표. 요거 업로드 버튼. 어제 컴파일을 해놔서 아마 빨리 될 거예요. 미리 사전에 컴파일이 돼 있으니까 처음 한 번 할 때만 오래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빨리 되거든요. 빨리. 자, 지금 수정된 부분만 새로 이렇게 컴파일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쓰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죠. 바로 업로드 들어가죠. VS 코드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근데 맞다. 이게 제가 할 때마다 이게 계속 접촉 불량이 좀 생기는데 잠깐만요. 어제부터 이게 한 방에 좀 잘 안 되거든요. 뭐 잘못 꽂았나? (13, 14)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좀 이거는 뭐 좀 잘못 꽂았나 보다. 자, 다시 한번 꽂아 볼게요. 너무 스피드하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꽂아 볼게요. 이거 3.3V 맞고 이거 그라운드 맞고 이거 15번 핀 오케이. 그 다음 리셋 이거 12번 핀 회색깔 2번 그 다음에 13번 14번 3.4 다 맞는데 뭐지? 이게 또 라이브 방송에서 이 또 애를 좀 먹이네요. 어제는 잘 되다 한 번에 잘 되다가 자 오늘 갑자기 예능형 LCD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 스트레스 받네. 일단 막 빵판에 연결되는 포인트를 좀 바꿔보고 있어요. 아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잘못 들어갔나? 한 번 더 업로드 해볼게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ILI 9341 맞고 아, 내가 어제 메인 코드에 뭘 넣어놔서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어제 제가 메인 코드에 뭐 작성해 놓은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문제가 좀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메인 코드가 소스 안에 UI 라벨 1. 근데 얘가 어차피 존재하니까 상관없겠는데. UI 라벨 1 있거든요. 그건 문제가 될 수 없겠네. 자, 다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또 녹한다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왜 안 되지? 이게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안 되는데 딱히 안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주로 보면 빵판을 계속 꼽았다 뺐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발생하는 문제가 접촉 불량밖에 없습니다. 약간 연결되는 포인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계속 점퍼 케이블하고 빵판을 꽂았다 뺐다 하니까 계속 처음에는 이게 쫀쫀하게 연결이 되는데 계속 연결하다 보면 헐렁헐렁해지거든요. 어제 했던 구성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라이브 방송하면 좀 이게 빠릿빠릿하게 잘 돼주면 좋은데 됐다.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도 없고 되는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럼 지금 뭔가 별도의 코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제 마지막 예제로 만들었던 거 카운터 값이 ESP32가 여기 출력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화면 라벨 1, 라벨 2 된 거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화면 띄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저처럼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확실한 지금 정답지가 있는 거니까 뽑았다 꽂았다 하면 접촉 불량을 해결을 해가지고 딱 결과를 완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스텝 해보도록 하죠. 화면 띄우는 것까지 됐으니 그럼 여기서 방금 옮겨놨던 자카툴의 UI.h 안에 들어가 보시면 화면에 만들어진 위젯의 이름이 여기 쭉 열거가 돼요. 그럼 그 중에 UI 스크린 1이라고 된 거는 배경 화면을 말하는 거예요. 스크린도 위젯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크린이라는 위젯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 화면이 여러 개 포개져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멀티 스크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스크린 1번에 온도 제어하는 화면을 만들어 놨다.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싹 슬라이드 넘기듯이 싹 넘기면 슬라이드 이번에는 뭐 습도 제어, 싹 넘기면 이산화탄소 제어, 이런 형식으로 여러 개의 화면을 포개 놓고 쓸 때는 스크린이라는 위젯을 쓰게 됩니다.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스크린도 하나의 위젯이더라. 그리고 그 위젯의 이름이 스크린 1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우리 이거 사용 안 할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멀티 스크린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I 라벨 1하고 UI 라벨 2 이게 왼쪽에 있었던 라벨이고 이게 오른쪽에 있었던 라벨이다. 이것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UI.h에 그 main.cpp에서 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바로 불러다가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카툴에서 잘 만들어 놨거든요.
다음 지금 어제 했던 거에서 양념이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좀 지우고, 자, 아무것도 없었던 코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메인 코드에서 이 루프에서 뭘 할 거냐면, 버튼 1을 누르면 라벨 1에 버튼 1이라고 출력, 그리고 버튼 2를 누르면 라벨 1에 버튼 2라고 출력, 이렇게 딱 할 거고, 그리고 버튼 1을 누르면 카운터 값을 1 올려서 라벨 2에 출력, 버튼 2를 누르면 카운터 값을 1 내려서 라벨 2에 출력. 요거를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려면 출력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 출력하는 함수가 여기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딱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었고, 요것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끝에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오늘 라벨은 어제도 했으니까 약간 물고 들어갈게요. 지금 함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쓸만한 함수가, 자, 두 가지 타입의 함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자열만 출력을 하는 거라고 했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뭔가 문자열 사이에 변수값을 낀 거 가지고 출력하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단순히 녹한다, 뭐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결과만 따다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문자열 더하기 어떤 변수값을 섞어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라벨에다가 잠시만요. 컴퓨터 쿨링팬이 또 왜 이렇게 빠르게 도냐. 요즘 제 컴퓨터가 불안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이렇게 쿨링팬이 빠르게 도지? 근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요, 컴퓨터 쿨링팬이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작업 관리자를 열잖아요. 그러면 잠잠해져요. 뭔가 뭐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는 것처럼. 시끄러워가지고 작업 관리자를 열면 컴퓨터 CPU가 줄어들고, 또 끄면 또 확 올라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라벨에 출력할 게 이런 거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녹한다라는 문자열을 저는 프린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력할 문자열에다가 녹한다라고 바꿔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온도 템프 이꼴 뒤에 뭔가 센서 값이 뒤에 달라붙는 여기에 11.2인데 요 11.2가 변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잡아넣으면 여기에 변수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변수 값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플로트 t는 11.2, t라는 변수에 11.2가 들어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t라고 쓴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템프 이꼴 t라는 저 문자 자체가 라벨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얘가 변수라는 인식을 못합니다. 저거는 그냥 문자 t지 변수라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무조건 문자열을 출력할 때만 쓰는 것이다. 그럼 이 자리에 제가 변수를 치환해가지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수적인 작업을 거쳐야 돼요. 제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이트, 먼저 바이트 버퍼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마이 버퍼. 공간은 그냥 충분하게 만들면 돼요. 한 256개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넉넉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크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C 언어에 sprint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printf라는 함수에 출력 대상이 될 배열, 마이버퍼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런 문자열을 출력을 할 거예요. temp equal %f. %f라는 거는 플로트를 대체해가지고 플로트 변수가 저 자리에 치환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콤마 t 이렇게 하면
t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이 자리에 바꿔치기 돼가지고 바꿔치기 된 이 문자열이 마이버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버퍼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거보다는 뭐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종료 문자가 달라붙을 거니까, 널 문자가 붙을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LVGL이 요거 바꿔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작업하고 요 작업이 다 합쳐진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 이 문법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요거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요 함수 하나로 대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수 두 개를 같이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함수 두 개를 지금 둘 다 써볼 거니까,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요 함수 다 가지고 옵니다. 자, 일단 버튼이 눌려졌네 만에부터 인식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버튼이 ESP32에 물리적으로 연결됐으니까 그거부터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샵 define 버튼 1은 연결된 핀 번호를 적을 거예요. 18번 핀에 연결돼 있고 버튼 2는 19번 핀에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땡이냐? 아니에요. 셋업에서 이 디지털 핀의 방향을, 디렉션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셋업으로 갑니다. 시리얼 비긴 다음에 여쯤에다 쓰면 되겠네요. 자, 핀 모드 버튼 1 18번 핀은 인풋 풀업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ESP32나 아두이노에 버튼을 연결하게 되면 풀업 저항이라는 걸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인풋 풀업이라고 쓰면 풀업 저항을 연결 안 해줘도 됩니다. 단 그렇게 쓸 수 있는 핀이 몇 개가 안 되는 핀이 몇 가지 있는데 18번 19번 핀은 뭐 특별한 특이사항 없으니까 이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버튼 1, 2 인풋 풀업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지금은 풀업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ESP32가 버튼의 신호를 읽어드릴 적에 하이, 로우 두 가지 신호를 읽어드리는데 로우 신호일 때 버튼이 눌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쌍화차님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금 잡아주셨네요. 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누르는 데는 돈이 안 드니까 따다다다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루프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ESP32가 루프 안에서 계속 돌면서 신호를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를 했더니, 자, 만약에 디지털 리드 버튼 1의 디지털 신호를 딱 읽었어요. 읽었더니 로우 신호가 나왔다. 그럼 지금 버튼 1번이 프레스드 된 겁니다. 버튼 1 눌려짐 감지가 된 거고, 자, 마찬가지로 버튼 2의 신호를 딱 읽었더니 로우더라. 그럼 버튼 2 눌려짐이 감지가 된 거예요. 근데 미리 예견된 문제가 있죠. 이거는 아두이노에서도 약간 상급 코스로 가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두이노도 똑같고 ESP32도 똑같습니다. 여기 루프라고 하는 함수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회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ESP32가 이 디지털 핀의 상태를 읽어드리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 눌리면 얘가 내부에 스위치가 금속 접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얘가 눌려지면 이렇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죠. 요 끝에 그 접점이 하나 있고, 요게 요 금속 판때기에 누르면 이 동그란 부분이 요 일자로 된 부분에 탁 붙으면서 눌려지는 게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어떤 시각적인 관점으로는, 사람의 촉각으로 이 버튼을 한 번 눌렀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타임라인으로는 이게 한 번 딱 눌려진 겁니다. 근데 ESP32가 얘 지금 두 개가 신호를 계속 읽어드리고 있단 말이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근데 얘가 버튼을 누르면 ESP32 입장에서는 초고속 카메라랑 같은 거예요. 스펀지 이런 거 보셨잖아요. 막 배경음이 나오면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이 될 건데, 얘가 가까워지면서 좀 크게 보면 어느 정도 이상 가깝게 되면 요 내부에 스파크가 막 튑니다. 다다다다다다 번개가 치듯이 스파크가 다다다다다 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 눌렀다가 뗀 건데 얘가 내부에 스파크가 다다다다다 튀면서
10번, 20번, 100번 누른 걸로 순간적으로 인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초고속 카메라로 봤을 때. 얘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딱 누르면 딱 그냥 붙은 거예요. 붙었다가 떨어진 건데 초고속 카메라로 보면 얘가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가까워져 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파크 한번 튀고 스파크 한번 튀고 스파크 한번 튀고 다다다다다다 하는 이게 ESP32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튼을 엄청나게 히어로 손가락이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는 게 이게 초고속으로 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채터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우리가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떼면 카운터가 1 올라갈 거잖아요. 카운터가 1 올라갈 거냐라고 하면 1이 안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눌렀다 떼면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카운터가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또 그 소프트웨어적인 이슈가 우리가 한번 눌렀다가 뗄 때 LVGL의 그 UI를 변경하는 함수를 호출해 줄 거잖아요. ESP32도 그 함수 하나 호출하려면 자기도 뭔가 노력이 들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직장인들이고 일을 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뭔가 하나의 일을 하려면 어떤 정해진 시간이 필요한데 자기가 아직 그 일 처리를 다 안 했는데 엄청나게 미친 속도로 계속 일을 하라고 하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눌렀다가 떼면 한번 눌렀다가 뗀 걸로 함수가 호출되어야 정상적으로 딱 출력이 되는 거지. 한번 눌렀다가 떼는데 10번, 20번 함수가 호출돼 버리면 ESP32도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뭔가 고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우리가 다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채터링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구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하기에는 완벽하게 방지하기에는 코드 난이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가 소량의 딜레이를 거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딜레이 300이라는 걸 걸어주겠습니다. 그럼 이 딜레이 300, 0.3초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떼잖아요. 눌렀다가 떼는 그 시간이 0.3초 이내라면 그 안에 벌어진 채터링 현상은 모두 무효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 눌렀다가 떼는 시간이 0.3초보다는 짧아야 되겠죠, 그죠? 순간적으로 딱 눌렀다가 떼면 0.3초 이내에 튄 스파크는 저 딜레이에 의해서 ESP32가 딜레이 300이라고 하는 거는 ESP32의 브레이크 타임하고 같아요. 요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버튼 눌려진 거를 자기가 감지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스파크는 0.3초 동안은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채터링 현상이 방지가 되겠죠. 완벽한 건 아니고 그냥. 근데 이 딜레이 루프 안에는 제가 어제 절대 딜레이라는 걸 쓰지를 말아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거는 약간 코드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쓴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다 됐죠? 버튼 1 눌려진 부분이고 버튼 2가 눌려진 부분입니다. 이거 딜레이 300 없으면 굉장히 희한하게 작동이 될 거니까 궁금하시면 저거 주석하고 코드 한번 넣어보십시오.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김베디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결과를 한번 출력해보죠. 라벨 1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자카툴에서 만든 라벨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라벨 이름이 무엇이냐? UI.c에 가보시면 UI 라벨 1 있죠? 요게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는 문자열로 들어가면 되죠. BUTT 버튼 1 요거는 버튼 2. 김대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부루스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좋습니다. 바로 그렇게 써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부루스리님께서 1분 1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작성한 코드 뭔지 인지되시죠? 요거 두 줄 지금 만든 거예요. 버튼 1을 누르면 버튼 1이 한 번 눌러진 걸로 정확히 인식이 되면 UI 라벨 1이라고 자카툴에서 만들어 놓은 위젯에다가 버튼 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띄워라 이 말인 거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히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로또와 친구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들 잘 보고 계시군요. 좋아요도 좀 이게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예상되는 결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간 버튼이 버튼 1번이고 파란 버튼이 버튼 2번이에요. 라벨 1번이고 라벨 2번입니다. 이거 누르면 버튼 1이라고 여기 나오기로 돼 있었죠. 나왔죠? 버튼 1, 버튼 2, 버튼과 LVGL 간의 상호작용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아직 예제가 다 끝난 거 아니죠? 여기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버튼 1이 눌러지면 일씩 올라가서 여기 출력이 돼야 되고, 이거 누르면 일씩 다운 카운터가 돼야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좋아요에 채터링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아, 아주 좋은 공학적인 표현을 방금 해주셨습니다. 아, 뭔가 KW 채님이 공학적인 표현. 좋아요를 한 번 눌렀는데 10번, 20번 올라가는 걸로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을 아주 공학적으로 해주셨네요. 아주 전형적인 공돌이신 걸로. 아, 좋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그런 어떤 의미를 전달받았어요. 자, 이제 카운터를 카운트, 다운 카운트 해야 되니까 전역 변수, 뭐 카운트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인테저로 하겠습니다. int my count 이렇게 하죠. my count. 초기 값은 0이고요. 이 my count가, 자, 여기 가서 요 지금 카운터, 요게 이제 카운터가 요거죠. my counter를 1 올리거나 내리면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게 업 카운트 쪽이니까 여기서 하나 올라가면 되는 거고, 요게 다운 카운트 쪽이니까 하나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를 라벨 2에다가 출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요 라벨 2에 출력하기 위해서 뭐 sprint 뭐 이런 거 쓰면 낭비니까 이미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으니까 요 가지고 가가지고 요 딱 넣어주시고, 그리고 라벨 이름은 UI 라벨 1이 아니라 라벨 2죠, 그죠? 라벨 2에다가 결과 출력할 거고, 그냥 카운터 값만 조촐하게 출력하겠습니다. %d. %d가 뒤에 요 콤마 찍고 나오는 변수가 저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 C 언어 할 적에 print f 다들 써보셨죠? 이렇게 되잖아요. int num1 equal 10이다. 자, print f %d num1 이렇게 하면 num1이 %d 대신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렇게 한 개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덕지덕지 붙일 수 있잖아요. num2, num3 이렇게 있으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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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2, num3 쭉쭉쭉쭉쭉 필요한 개수만큼. 단 여기 앞에 %d 뭐라고 된 거하고 뒤에 있는 변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때 int라고 한 거는 %d로 치환이 되고, 플로트 num4는 %f로 되는 거죠. 요렇게 되겠죠. num4는 플로트니까 %f라고 해줘야 실수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들 알고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집어드리는 이유가 아두이노에서는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아두이노 기본 코드에는 %d, %f 저런 거 안 씁니다. 그냥 스트링 클래스에 이렇게 문자열을 붙여가서 쓰라고 그렇게 돼 있지, sprintf랑 뭐 이런 함수들이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로우 레벨로 그냥 숨겨놨는데 오늘은 그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니, 자, 그럼 여기에 my counter 값을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딱 되죠. 그럼 이 아래쪽도 똑같이 카운터 값을 한 개 빼가지고 그 카운터 값을 요 문법 자체가 문자열로 변환하라라는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만 해놓으면 좀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카운트 이꼴이라는 요 문자열까지 붙여놓겠습니다. 카운터 이꼴 %d 요 자리가
숫자로 딱 변환이 될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자열까지가 요 함수하고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기 들어가서 요게 이거랑 같아진 다음에 요 만들어진 문자열이 라벨2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쉽죠? 해보겠습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또 반짝반짝한 게 있군요. 최광용님께서 대위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군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많네요. 부상으로 녹한다에 물개 박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제 해보도록 하죠. 시연. 자, 빨간 버튼 누르면 이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고 파란 버튼 누르면 내려가는 거예요. 됐죠? 이거 누르면 하나씩 내려가는 거고, 0 밑에는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왜 이렇게 흐리지? 됐죠? 마이너스 7. 여기까지가 예제 1번이었습니다. 오! 마로도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 제가 확인해보고 또 공지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확인해가지고 공지 띄워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 예제 1번 했던 거 주요 코드만 여기 메모해두고 압축해가지고 주요 코드 자, 요거 해야 되죠. 요거 이 VS 코드에서 가지고 오니까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저 셋업 안에서 요거 해줘야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네. 저녁 셋업 그리고 루프 고원경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신 김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출석 체크도 좀 해주시고. 자, 이거 배경을 까만 색깔로 하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됐죠? 요거 이제 대충 맥을 짚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코드 저장하겠습니다. 제가 코드는 저장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지금 이그젠플 1으로 만들어 놓은 요 UI 파일 있잖아요. 요거 제가 압축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메인 코드를 여기 저장할 거예요. 이그젠플 1에 메인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거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UI 자, 라벨은 요 정도 해가지고 우리 활용하도록 하고요. 이제 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한 김에 가변저항도 한번 해볼까? 잠깐, 자, 예제 2번은 이걸로 하도록 하죠. 자, 예제 2번은 라벨과 가변저항 간의 상호작용.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지금 했던 거에서 조금 양념만 더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예제 1번에서 가변 저항은 아날로그 입력 포트에다가 꽂아야 되니까 지금 아날로그 입력 핀이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34번 핀에 꽂으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 핀에 연결해서 예제 1번에 추가해서 가변 저항을 34번에 연결하고 측정한 아날로그 값을 라벨 3를 만들어서 출력하시오. 0.1초 간격으로. 그럼 이것도 굉장한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것 어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3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삼각형 모양으로. 박상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얘는 회로도 여기다가 그냥 제가 나중에 넣어 놓을게요. 지금은 그리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연결하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하죠. 가변저항, 그리고 앞으로 버튼 2개하고 가변저항은 계속 연결해 놓고 이것저것 위젯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변저항이죠. 10K짜리 가변저항이고 다리가 3개입니다. 요렇게 3개면,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기준으로 제일 왼쪽 다리 있잖아요. 요 왼쪽 다리를 ESP32의 GND에다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핀을 3.3V에 연결할 거예요. 3.3이라고 안 돼 있고 3V3이라고 돼 있습니다. 3V3이라고 된 핀에다가 꽂아준다. 근데 3V3이라고 된 데는 LCD도 연결돼 있고 백라이트도 연결돼 있고 하니까 빵판을 이용해 가지고 적절히 잘 빼와야 되겠죠. 연결 포인트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가운데 이 핀을 ESP32의 34번 핀에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여기다가 딱 꽂도록 하죠. 딱 꽂아가지고. 요게 GND, 요거 아이씨 진짜 3.3V 백라이트 쪽에 꽂으면 되겠네요. 자, 딱 꽂아주고 알아서 잘 꽂아주세요. 뭐 여기저기 반드시 여기 꽂아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꽂아야 될 때 아무데나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초보 시절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 연결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녹한다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무렵에 아두이노 지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이런 거 잘 몰랐었거든요. 지금은 설명을 잘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분명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잘 모르겠으면 댓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유자님 맞죠? 유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시청 인원이 좀 많은 거예요? 저는 지금 몇 명 시청할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많다면 좋네요. 행복합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자, 일단 화면부터 한번 만들어보죠. 화면은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라벨만 하나 더 낀가면 되죠. 자, 라벨 하나 더 딱 잡아 넣어주고, 그럼 이 친구는 라벨 3가 되겠고, 대충 뭐 예쁘게 하는 거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얘도 그냥 초기값 0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죠. 지금 라벨의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가 2개가 있는데 지금 만든 라벨 3는 어떤 함수를 써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두 번째 타입의 함수를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시죠? 그 두 번째 타입이라는 게 아까 %d 뭐 있었던 거, 그런 생각까지 미리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I 익스포트. 이거 저장에 압축해 놓길 잘했다. 계속 덮어 써지는구나.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걸 거거든요. 확인해 보려면 간단해요. UI.c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메모장으로. UI.c를 딱 열어보시면 라벨 3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라벨 3는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방금 만든 거니까 새로 업데이트 된 게 맞죠? 그럼 자카툴은 이제 끝났고 VS 코드 쪽에서 요거죠. 그죠? 다시 경로 알려드리자면 라이브러리 안에 UI 안에 src 안에 있는 거를 다 지웁니다. UI.h까지 싹 다 쓰레기통으로 보내주고 자카툴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싹 다 잡아서 소스 안에다가 투척 끝. 그럼 UI 파일 교체 이루어졌고, 그러면 main.cpp에서는 지금 라벨 3라고 하는 녀석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인식 들어갑니다. 샵 define 가변 저항을 별명을 뭐라고 붙이죠? 포텐셔미터긴 한데 포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포텐 34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요 녀석도 셋업에 가가지고 아날로그 입력은 셋업 핀 모드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얘는 그냥 바로 읽어드리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떤 코드를 쓸 거냐면, 자, 이거 두 개 작업하고는 상관없죠. 얘랑 별개로 여기 아래쪽에다가 0.1초 간격으로 가변 저항 값을 읽어와서 라벨 3에 출력한다 라고 쓸 겁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날로그 값을 읽어온다는 것은 int 데이터라고 할게요. 데이터는 아날로그 리드 포텐셔미터가 연결된 핀에서 아날로그 값을 읽어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값을 라벨 3에 출력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라벨 3에다가 %d인데 데이터를 출력하겠다. 이거 그냥 마이 아날로그 하겠습니다. 마이 아날로그 값을 여기 출력한다. 이렇게 하면 땡이잖아요. 그러면 가변 저항 값을 읽어와서 라벨 3에 출력한다가 됐는데 0.1초라는 간격이 지금 생성이 안 된 거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딜레이 100이라고 하는 거를 쓴다. 그러면 이 코드는 0.1초라는 인터벌이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그러나 얘가 다른 데도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만약에 0.1초 인터벌인 게 요런 세트가 한 개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복붙했지만 서로 다른 코드가 있는데 얘는 극단적으로 10초 동안 멈추는 브레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 딜레이라는 게 요 코드를 0.1초 인터벌을 걸기 위해서 썼고, 요 딜레이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코드를 10초 동안 인터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네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얘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0.1초 쉬어야 되는데 10.01초 쉬게 되는 거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도 10초 쉬어야 되는데 10.01초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정확한 인터벌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을 뿐더러 딜레이라고 하는 함수는 ESP32가 쉬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커피 먹는 시간입니다. 딜레이만이라고 쓰면 10초 동안 ESP32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LCD의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딜레이라는 함수는 쓰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0.1초뿐만 아니라 인터벌을 거는 함수를, 코드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방법 1번. unsigned long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unsigned long 아날로그 t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아날로그 t. 그리고 얘는 종류가 내가 인터벌을 걸고 싶은 블록 개수만큼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단 타이머 저 변수끼리 충돌이 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고유하게 하나씩 변수를 배중해 주면 되겠죠. 0.1초 인터벌인 거, 0.2초 인터벌인 거 서로 변수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ESP32는 또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RTOS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그걸 사용하든지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또 필요 없긴 한데, 그러면 코드 수준이 너무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 그냥 쉽게 가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딱 카피해가지고, 자, 지금 이 코드를 계속 외우시면 돼요. if 밀리스 빼기 아날로그 t가 100보다 크다면, 요 100이라는 숫자가 내가 인터벌 걸 숫자입니다. 0.1초죠. 100밀리초니까. 그렇다면 아날로그 t에다가 밀리스를 대입하겠다. 요 골격이 0.1초마다 실행이 되는 거라고 했고, 요 안에 알맹이가 요 안에 쏙 들어가면 되겠죠. 어렵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 골격을 잘 외우시면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릴 거니까 계속 하다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코드 다 만들어졌습니다. 0.1초라는 인터벌 지금 만들어졌고, 가변 저항값 읽어와서 라벨 3에 출력하겠다도 완성이 됐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윈폼하고 비슷하니까, 윈폼하고 비슷한 결로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할 수 있으시면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자, 지금은 예제 2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 숫자가 이게 나오는 거 보이죠? 가변장 돌려보겠습니다. 올라가죠? 4095 된 거 보입니까?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쭉 요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죠? 0입니다. 자, 또 이게 돌리고 있는 거 보이죠? 쭉 돌리면 4095. 그러면 지금 제가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니까 4095가 나왔고,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니까 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왜 4095가 나왔는지 설명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한 지식이에요. 우리 아두이노 해보시면, 아두이노 우노 해보시면 가변 저항값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0에서부터 1023의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ESP32는 0에서부터 4095의 값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아두이노는 아날로그 입력을 담당하는 ADC가 10비트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10비트. 그리고 ESP32는 12비트입니다. 그럼 10비트로 표현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102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10개의 비트로 1024개의 단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0부터 00000001, 000010, 0000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24개의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0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끝에 한 개가 빠지는 거죠. 0에서부터 1023. 그럼 12비트는 4096개의 단계를 표현할 수가 있고, 0에서부터 4095다. 됐죠? 0에서부터 3.3V 사이에 아날로그 입력이 지금 34번 핀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요거를 4096등분을 합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측정하고 있는 전압이 첫 번째 구간 안에 있으면 0으로 매핑이 되는 거고, 제일 끝 구간에 있으면 4095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3.3V가 되는 거겠죠.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3V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거기에 매핑되는 아날로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오면 얘를 4096등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간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짜짜짜짜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 측정되는 전압이 여기다. 여기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값이 몇이냐면 4095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중간쯤에 1.7V 정도다. 그러면 얘도 1.7V 정도의 매핑이 되겠죠. 4095의 절반 정도 되는 한 2000 몇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를 분의 능이라 그러죠. 분의 능.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 뭐 꼬물꼬물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레바를
돌려가지고 중간쯤에다가 맞추게 되면 한 2000 언저리의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2100 정도가 나왔죠. 뭐 그냥 대충 한 거니까 이제 됐어요. 예제 2번 완성했습니다. 아, 흥미진진하네요. 자, 예제 2번의 그 주요 코드 여기 또 제가 메모해 놨겠습니다. 자, 요렇게 같이 있으면 되겠네. 이게 이제 전역 변수 부분이고, 셋업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루프에 얘가 들어가면 되죠. 하고 이제 저장해야 되죠. 예제 코드를 잘 남겨드려야 되니까 제가 혹시 까먹으면 알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제 2번에 UI고 예제 2번에 코드 얼마나 정성이 가득한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입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예제도 남겨드리고. 자, 이제 라벨은 재미없습니다.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뭘 해보냐면 스위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자, LV 스위치라고 된 거고요. 요거는 일단 모양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 요거죠, 그죠? 우리 뭐 온오프 시킬 때 쓰는 거. 요렇게 써. 이게 터치해가지고 뭐 켜거나 끄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요. 우리 이거 터치 안 하더라도 얘가 온 될 건지 오프 될 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SP32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제가 똑딱똑딱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ESP32 코드에서 쟤를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빵판이 KW 채님이 보내주신 그 빵판 맞습니다. 제가 이 빵판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을 하면 잘 보십시오. 가변 저항하고 버튼을 여기다가 바로 꽂으면 이게 핀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싸구려 빵판에다가 요런 애들은 꽂고 요건 아주 소중히 잘 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접근 방법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자, 예제 3번. 스위치와 누름 버튼 간의 상호작용. 자, 예제 3번은 일단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잠시만. 얘 왜 갑자기 얘 마탱이 같지?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들썩거렸더니 LCD가 마탱이가 같습니다. 잠시만요. 왜 이래? 또 아까처럼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이 지금 생겼는데요. 아, 됐다. 돌아왔다. 아, 이거 좀 너무 막 다루면 안 되겠네요. 자, 예제 3번. 예제 1번에서 연결해 놓은 버튼 1과 버튼 2가 있다. 버튼 1을 누르면 스위치가 ON 쪽으로 이동하고 버튼 2를 누르면 OFF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다. 스위치를 그냥 각각 줘버릴까?
하고 요렇게 하고, 그러니까 스위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위치 1이, 이거는 스위치 1이 온오프가 되는 거고, 자, 스위치 2도 있습니다. 자, 스위치 2는 버튼 1이 눌려지면 토글 되고, 스위치 3은 버튼 2가 눌려지면 토글 된다. 토글 된다라는 것은 한번 제어 신호를 보내면 직전 상태의 not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on이었으면 오프가 되는 거고, 오프였으면 on이 되는 겁니다. 토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얘는 제가 여기다가 스위치 3개를 여기 배치를 하겠습니다. 스위치 1, 스위치 2, 스위치 3. 스위치 1은 버튼 1을 누르면 ON, 버튼 2를 누르면 오프 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버튼 2개 가지고 하는 거고, 스위치 2는 버튼 1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버튼 1이 한 번 눌러지면 ON, 한 번 더 눌러지면 오프, ON 오프, ON 오프 누를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스위치 3는 버튼 2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버튼 2가 눌려질 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스위치 컨트롤 하는데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저도 이거 안 써봐서 모릅니다. 어떤 함수를 써야 온오프 시킬 수 있을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함수를 제가 여기다가 찾아 놓도록 하죠. 자, 아래쪽에 함수를 쭉 보면, 잠깐, 얘는 왜 밑에 펑션이 왜 없어? 왜 펑션이 없어요, 얘는? 요 코드 보면 뭐 알 수 있겠죠? 자, 딱 보면, add state. 오브젝트 add state. 이 함수가 체크드냐, 디저블이라는 거는 아예 비활성화 시킨다는 건데요. 그래서 얘가 안 눌러지는 거였구나. 왜 안 눌러지냐 했더니 얘는 디저블 시켜놓은 거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함수가 맞네요. 자, 그럼 얘 가지고 와가지고, 자, 저도 이거 안 해봐서 모르거든요. 근데 눈치껏 봤을 때, 눈치껏 딱 봤을 때, 요 함수에 자파 툴에서 만든 스위치 이름이 요 자리에 들어가고, 자, 여기에 두 번째 자리에 요렇게 될 경우가 하고, 제 생각에는 요게 체크드가 부울일 겁니다. 부울리안일 거예요. 앞에 not을 아마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인 경우는 스위치를 ON 하겠다는 말인 거고, 요거는 스위치를 OFF 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이게 굳이 뭐 체크드가 아니라 언체크드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체크드의 not이, 어차피 스위치라는 거는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스위치가 가운데 있는 형태는 없어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코드를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V 됐다. 좋아. 자, 그럼 일단 작화부터 하도록 하죠. 이제 얘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 스위치, 작화 툴에도 스위치는 지원을 합니다. 근데 색깔이 좀 너무 이게 색깔이 칙칙한데, 색깔을 좀 산뜻하게, 뭐 색깔 이런 거는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바꾸면 되니까요. 이거 아니, 저도 뭘 바꿔야 제가 바뀌는지는 모릅니다. 인디케이터, 노브, 이거겠네요, 그죠? 이거는 각도고, 그럼 이거 맞겠네. 좋아. 백그라운드 컬러를
정렬의 빨간 색깔로 하도록 하죠. 정렬의 빨간 색깔. 그 색깔도 좀 다르게 한번 해가지고 해보죠. 예제를. 얘는 파란 색깔. 얘는 시온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요거는 녹색. RGB죠. RGB 색깔로 딱 해가지고 딱 요렇게 딱 배치를 딱 해가지고. 근데 요 하얀색 동그라미가 좀 얘는 좀 위로 치운 것 같고 좀 이상하죠, 그죠? 왜 이렇지? 몰라. 이거는 뭐 좀 세부적으로 하면 뭐 될 것 같으니까 이대로 두고. 자, 이제 작화 다 끝났죠? 베타 내겠습니다. 익스포트 하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LVGL에서 저거 잡아먹어야 되죠? MPU 6050. 근데 지금 MPU 6050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일단 근데 질문을 올려놔 보세요. 질문을 올려놓으면 제가 보고 간단한 거면 알려드리고 아니면 모른 척 할 겁니다. 자, 요거 지우고 자, 딜리트. 여기 있구나. 자, 딜리트. 그 다음에 자카 툴에서 만들어준 거, 요것도 뭐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정확히 튀어나왔나 확인해 보려면, 요렇게. 저희 스위치로 싹 다 바뀐 거 보이죠? 그러면 이제 맞다는 거죠. 싹 가지고 와서, 소스 안에다가 잡아넣습니다. 다 됐고. 그럼 지금 ESP32는 지금부터는 버튼 1, 2, 3 이거 누군지 모르죠? 얘는 이제 누군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컴파일 해보면 바로 에러 날 거예요. UI 라벨 1, 2, 3 나한테 없는데요? 뭐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에러 발생. 그죠? 에러 났죠 벌써? 에러 났잖아요. 나 그런 거 모른다. 이제 싹 지우고 새로 하겠습니다. 자, 맞다. 버튼 누르는 거는 그대로 둬야 되겠네요. 자, 버튼이 눌려졌다까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버튼 1번, 2번 눌려졌다. 가변 저항은 지금 안 할 거니까 지우면 되고. 그리고 셋업에 핀 모드 들어가 있는 것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역 변수는 요거 필요 없죠. 지금 예제에서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전역 변수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전 처리로 디파인을 해놨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버튼 1이 눌려지면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스위치 1을 ON 한다. 요거는 스위치 1을 오프 한다. 자, 그리고 얘가 눌려지면 스위치 2를 토글 한다. 얘는 스위치 3을 토글 한다. 그럼 우리가 토글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토글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알고 있고 그 상태를 반전시키는 게 토글이다. 그러므로 현재 스위치 2가 어떤 상태인지를 읽어올 수 있는 함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었네. 자, add state checked가 체크하는 거고 톤오프는 클리어 스테이트라고 하네요. 여기 이미 정답이 있었는데 제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이래서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해요. 주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클리어 스테이트라는 게 있고 현재 스테이트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 있네요. LV 오브젝트 has 오브젝트. 아, 요게 바로 잠시. current state. 뭐지? 음. 음. 이거라고 하는데 일단 1번 기능부터 구현해 놓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1번 기능부터. 얘는 쉬우니까. 얘는 이미 함수를 알고 있잖아요. 자, on 시키는 게 자, 스위치 1을 on 한다. 그러면 UI.c로 가서 LV 스위치 1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죠?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체크드 하면 되고, 그 다음 끄는 쪽은 클리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내요. 이쪽으로 가서 클리어 스테이트 이러면 버튼 눌러진 거에 따라서 스위치 1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되는 거겠죠. 요까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그 기능은 저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알아나가면 되는 거고, 업로드 되는 동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로 보내고, 운동 횟수를 한다.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운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평가하는 부분을 앱 인벤터에서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건데요. ESP32에서 그 자이로 센서 값을 평가를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으면 운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파이어베이스에 기록을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앱 인벤터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횟수가 하나씩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근데 각도 값을 앱 인벤터에서 받아가지고 앱 인벤터에서 그거를 프로세싱 하기에는 아마 앱 인벤터 코딩 환경에서는 그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딱 나왔죠?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되냐면, 요거를 누르면 제일 위에 있는 빨간색 스위치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얘가 이쪽으로 딱 꺾어야 돼요. 색깔이 바뀌네. 아, 이게 좀 카메라로 잘 안 보이네요. 되죠? 뭐 이게 이게 안에 동그라미가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보이지? 차라리 멀리 있으니까 더 잘 보이네요. 요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 반응이 있죠. 아무튼 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첫 번째 거 됐습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거는 일단 매뉴얼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설명서에 따르면 요 함수가 현재 상태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가지고 와서 얘가 반환하는 값이 부울리안일 거니까 여기에 현재 스위치 1번의 상태를 한번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자, 부울 스위치 1 스테이트는 스위치 1에서 읽어오면 되겠죠. 스위치 1에서 읽어와서 얘가 과연 무슨 결과를 말하는 건지를 시리얼에 프린트 ln ESP32의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프린트 해버리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테스트 하는 거예요. 업로드. 백라이트 끄니까 화면이 안 보이던데요. 원래 그런 건가? 백라이트 선을 뽑아버리면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시리얼 모니터 열고 ESP32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빨간 버튼을 딱 누르면 스위치가 온 상태로 갈 거잖아요.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얘가 true라고 나와야 되고 오프 쪽으로 보내면 false라고 나와야 됩니다. 1이 나오네요. 1이 true하고 같습니다. 제가 결과가 true라고 됐네. 예상대로 나와주네요. 그럼 이제 다 됐죠. 제가 뭘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그럼 지금 얘는 버튼 1의 상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버튼 2의 상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스위치 2의 상태를. 스위치 2의 현재 상태를 가지고 와가지고 스위치 2의 상태에 반대되는 결과를 입력으로 줘야 토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코드가 가지고 왔죠? 만약에 스위치 2의 스테이트가 조건을 겁니다. true라는 얘기가 현재 온 상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프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얘는 현재 오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상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누구를? 얘는 스위치 2를 이거 가지고 가서 온 시키는 게 이거니까 스위치 2를 온 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오프 시키는 거는 add가 아니라 clear라는 함수였어요. 가지고 가서 스위치 2를 오프로 바꿔줍니다. 됐죠? 똑같이 하되 얘는 스위치 3의 스테이트를 딱 가지고 와서 스위치 3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작동되는지는 결과를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나중에 터치가 되는 LCD가 준비가 되면 스위치가 다시 등장하게 될 거예요. 터치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벤트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스위치가 상태가 바뀌었다. 뭘 하면 되느냐 하는 형식으로 이벤트를 걸어줘야 되니까 지금보다 코드 난이도가 더 높게 될 거예요.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함수 포인터가 튀어나올 거거든요. 이거 위젯 2개 살펴보는데도 시간이 만만치가 않네요. 백라이트 선 한번 뽑아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꺼지잖아요. 꺼졌잖아요. 잠깐만요. 꺼진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고장 났는데요. 살아나라. 백라이트를 뽑은 게 아니라 전원을 뽑았구나. 됐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누르면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온 쪽으로 가면서 가운데 있는 게 계속 왔다리 누를 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죠. 보입니까? 왔다리 갔다리. 이게 카메라로 잘 안 보이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누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무조건 오프 쪽으로 가면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됩니다. 잘 안 보이네. 내 눈에는 완전 잘 보이는데. 몰라. 뭐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가운데 거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죠?
아니 뭐 어떻게 해도 잘 안 보이네. 지금 왔다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 왼쪽 스위치 2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지금 스위치 1번은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스위치 1번이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 오른쪽 왼쪽 됐습니다. 예제 3번이었습니다. 종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요것도 아주 중요한 코드니까 여기 적어 놓을게요. 현재 스위치의 상태를 반환하는 함수고요. 반환 타입은 부울입니다. 0 또는 1. 주요 코드 버튼 2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셋업에 핀 모드 들어가고 루프 길다. 엄청 기네. 너무 길어서 반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남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하려고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데. 한 페이지 가지고 안 되겠네요. 자, 2페이지로 나누겠습니다. 뭐 페이지 여러 개 쓰는 거 상관없으니까 뭐, 그죠? 굳이 아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 좁은 공간에서 자, 요거는 이제 루프 안에 잡아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제 자료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공간 낭비긴 한데. 됐다. 이제 코드 저장하고요. 메인 코드 저장하고 이러면 이제 한 세트 또 예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스위치는 한 요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스위치가 가진 기능이 없죠. 터치가 되기 전까지는 스위치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어떤 위젯이 아닙니다. 자, 또 만만한 놈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자. 남아있는 시간을 딱 봤을 때 아크 해보겠습니다. 아크 이게 제일 재미난 앤데요. 특히 이 아크는 동그란 LCD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이미 보여드린 적 있죠. 요렇게 컨트롤하는 건데 어차피 터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입력은 못할 것이고,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한 값으로 이동되도록 착 해버리면 아니면 가변장을 돌렸을 때 가변장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 녀석 주요 함수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노브 위에 이렇게 값 출력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기하네. 아, 라벨 하나를 더해가지고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살짝 상급 코드를 쓰셔야 되네요. 이를 괜히 요렇게 어려운 거 하려면, 자, 힘드니까 우리 요런 어려운 디자인 말고, 아크 가운데에 라벨이 하나 있고, 가변정의 값과 아크의 요 모양으로 현재 가변장이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자, 예제 4번. 아크와 가변저항 간의 상호작용. 예제 1번에서 34번 핀에 연결해 놓은 가변저항의 측정값을 아크로 표현하고, 현재 가변저항의 값을 아크 정 가운데 있는 라벨을 이용해서 표현하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예제 모양이 약간 크게 요렇게 큼지막하게 아크1이 아마 아크1이라는 이름을 받겠죠? 요거 저 위쪽 정렬. 이거 어떻게 하지? 다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대략 이거 가지고 그리면 되겠네요. 자, 대충 요런 모양이 있고요. 요 사이에 라벨 1. 실제로는 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동그란데요. 얘가 아크 1. 이제 요런 모양으로 그냥 만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카 툴로 가도록 하죠. 실제로 보면 되니까. 아크는 자카 툴에서도 기본 지원하는 거니까요. 여기 있죠, 그죠? 아크. 이렇게 딱 생겼고, 얘가 설정해줘야 될 게, 값에 이런 모양으로 생긴 컴포넌트는 다 똑같아요. UI 요소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게이지라든지 뭐 모든 형태에 다 똑같아요. 이런 모양으로 이거는 프로그레스 바라고 C샵에서는 부르는 건데요. 이런 거라든지 얘를 그냥 이렇게 구부린 거잖아요. 이 아크 LVGL의 아크라는 거는. 그럼 얘는 상한값과 하한값이 있고 여기 표현되는 컬러는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잡으려면 상한값, 하한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0의 위치라면 가변저항의 제일 큰 값은 4095니까 0에서부터 4095로 값의 레인지를 세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현재 값이 몇인지가 이렇게 컬러로 표현이 되게 될 거예요. 여기 노브로 표현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건데, 이 값은 자카 툴에서 설정을 하고 이미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카 툴에서는 디폴트 상태로 ESP32로 넘어간 다음에 뭔가 설정한 함수를 통해 가지고 사후에 처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카 툴에서 미리 해가지고 넘기는 게 더 낫겠죠.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여기 딱 있네요. 레인지 민, 레인지 맥스라고 된 게 있는데, 레인지 맥스 값을 4095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값이 0에 해당이 되고 0에서부터 4095의 레인지를 가지니까 대략 2000 정도의 값을 입력을 하면 중간 정도쯤으로 제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요 밸류 부분에 실제 가변저항 값이 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가변저항의 값은 정 가운데 요 라벨 1의 값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0이라는 값을 넣어놓고 요런 모양 나쁘지 않죠.
이 모양을 뭐 어떻게 바꾸는 거는 요 뭐 또다또다 눌러가지고 색깔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지금은 그런 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인터랙션 하는 방법을 다루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UI 파일 뱉어내겠습니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아크, 라벨 1이 아니라 라벨 4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네요. 아, 이 찝찝하게 라벨 1이라고 하고 싶다. 라벨 1. 다시 딱 해보면 이제 라벨 1 됐죠. 아크 1하고 라벨 1 이렇게 이제 이름이 들어왔으면 소스 안에 있는 거 싹 다 지우고 이걸로 바꿔치기. 자, 이제 코드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셋업의 핀 모드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아날로그 생겼으니까 자, 디파인 아까 했듯이 포텐 다시 하겠습니다. 포텐셜 미터 34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핀 모드 해줄 필요 없고 바로 아날로그 리드 하면 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0.1초 간격으로 읽어서 아날로그 값을 읽어서 아크와 라벨의 결과를 출력한다. 그러면 라벨은 우리 레이블은 출력하는 함수 이미 파악을 해놨어요. 아크의 값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지 함수를 찾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수. 자, 앵글이 들어가. 아크의 앵글이 커런트 밸류라고 하네요. 잠시 얘가 뭐지? 오브젝트 2. 여기는 이제 아크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일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값이 들어갈 거고, 얘는 뭘까요? 오프셋. 상당히 난해한 어떤 함수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아크 로테이트. 이거는 맞다. 라벨의 값 출력하는 거고. 아크 얼라인 오브젝트 투 앵글. 잠시만요. 이 함수가 좀 이상하다. 뭐 값을 입력해 줘가지고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건데 이 무슨 이상한 함수가 되게 많네요. 자, 좀 제가 생각한 모양의 함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크 get value. get value가 있다는 거는 set value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크 set. 이거는 레인지구나. 레이트. 아크 set value 여기 있네요. 요 함수가 왜 설명이 없죠? 자, 지금 우리가 써야 될 함수는 아마 이게 아니겠습니까? 딱 눈치껏 봤을 때 new value. 아크의 새로운 값을 set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함수가 맞겠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자, 지금 이 부분이 작화 툴에서 만든 아크의 이름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에 값 이렇게 들어가겠죠. 일단 이렇다고 생각하고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의 값 바꾸기 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아까 했듯이 0.1초라는 인터벌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0.1초 만들려면 unsigned long 아날로그 t, 아까와 똑같이 하죠. 아날로그 t 만들고, 자, 메인 루프로 가서
여기에 if 밀리스 빼기 아날로그 t가 100보다 크다면 아날로그 t에 밀리스 대입한다. 관용 구문. 그리고 아날로그 값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int 아날로그는 아날로그 리드 포텐셜 미터가 연결된 34번 핀에서 아날로그 값을 읽어라 이 말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요 함수를 쓰는데 아크의 이름이 지금 뭐냐면 아크의 이름이 UI 아크1이죠. 그리고 값은 아날로그 값이 됩니다. 일단 빨간 줄 없는 거 보니까 된 것 같네요. 잡아 넣어가지고 가변장을 막 돌려서 아크가 움직이는지 보면 될 거고, 그리고 라벨 1의 값 바꾸는 거는 지금 라벨 쪽에 제가 적어 놓은 코드 있죠. 예시 코드가 얘는 여기 안 적어 놨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적어 놨더라도 하나 더 적어 놓겠습니다. 요쪽에 있었다고 또 안 적어 놨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오면 되죠. 출력하는 거, 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UI 라벨 1에다가 출력하면 되는 거죠. UI 라벨 1에 출력할 값은 %d이고 아날로그 값을 출력하겠다. 됐습니까? 이거 작동 되겠습니까? 라벨은 무조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되는 거 보고 왔으니까 아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업로드해서 가변장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업로드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잘 보이네. 얘는 가변장 레버를 돌리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보입니까? 산 떠다죠. LVGL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터치가 되면 터치 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이게 저 ESP32 쪽에서 컨트롤하는 걸로. 나중에 막 센서 값 같은 거 측정해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여도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막 이렇게 현재 측정 값 지기 준다. 다 됐고. 그럼 아까 그 신비한 기능 한번 우리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좀 궁금한데요. 요거 이렇게 라벨이 지금 여기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 대충 보니까 코드가 요 코드가 그거를 실행하는 코드거든요. 어떤 라벨이 어떤 아크에 25라는 값, 이거는 뭘까요? 25라는 값. 얘가 0일 때의 이 각도를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가 25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그대로니까 25라는 값도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딱 가지고 가서 실험적으로 해보면 되죠. 아크 이거고 라벨 이거고. 일단 에러는 없네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 이거 업로드 해놓고 아니다. 이 결과 보여드리고요. 저 잠깐 가가지고 방구 한번 시원하게 끼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시원하게 방구 한번 끼고 오겠습니다.
라이온스 하트님 반갑습니다. 자, 모두들 즐겁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됐다 됐다. 됐네요.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 저도 이거는 지금 방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 상당히 신선한 기능이네요. 오, 예제 지금 몇 번이지? 예제 4번은 이 상태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조금 어, 양념이 좀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 주석을 조금 더 달아놓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뭐냐면 아크의 노브 부분에 라벨을 부착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함수. 저 함수가 반드시 콜돼야 그래픽이 재정의가 새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죠. 노브가 이렇게 움직일 때 라벨의 위치를 그 노브 위치하고 맞도록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함수가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흥미진진. 자, 이제 주요 코드 작성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크는 이게 다죠. 더 이제 할 만한 게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모양을 바꾸는 함수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은 지금 어떤 함수들이 있냐면요. 제가 이거 눈치껏 봤을 때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딱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딱 동그란 거 절반 딱 잘라놓은 거 모양으로. 그리고 이 모양이 아니라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끝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이게 시작 위치하고 종료 위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응용하는 단계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또 같이 지금은 하는 방법을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대충 보니까 호출해야 될 함수들이 보이거든요. 아니면 작가 툴에서 미리 바꿔서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090으로 지정해가지고 값을 바꿔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게 괜히 쫄아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걸 안 해봐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만 다른 그래픽을 다루는 어떤 랭귀지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C# 윈폼입니다. 거기서 이거 비슷하게 다 작동이 돼요. 여기 있는 기능 거기도 다 있고 거기 있는 기능 여기도 다 있고, 대신 C샵보다는 조금 더 기능성, 작업하는 기능성이 떨어지죠. C샵 윈폼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자카툴하고 VS 코드하고 자카툴이 지금 합쳐져 있는 거랑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를, 이런 거를 좀 써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고통을 받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이제 코드 저장하고 한 개 정도 더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제 시간을 딱 봤을 때 하루에 너무 욕심내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전역 그리고 루프 됐다. 이거 저장하고 메인 코드 저장하고 됐다. 다음은 뭘 한번 털어볼까요? 보자. 한 거는 스티커를 붙여놔야 되겠다.
이미 완료한 거는 여기 요거를 붙여 놓으면 되겠네요. 요거를 노란 색깔로 딱 해가지고 아크 했고요. 라벨 했고 스위치 했고 딱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하지? 슬라이더 이거 하겠습니다. 슬라이더 이게 라벨하고 저 아크하고 똑같은 걸 거예요. 이거죠. 이거를 구부려 놓은 게 아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크랑 사용하는 함수와 어떤 기능적인 게 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 함수가 똑같을 거예요. 요런 기능도 있네. 요런 건 우리 나중에 응용할 적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로봇 서버 모터가 있는데 서버 모터의 저 각도 제한 값을 뭐 몇 도부터 몇 도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36도부터 62도 사이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조금 더 익숙해진 다음에 하고 지금은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럼 이게 라벨이고 이게 슬라이더라는 느낌이 딱 드시죠? 슬라이더에 달라붙어 있는 옵션이 아닌 거고 전부 다 위젯이 따로따로예요. 이거 같아 보이지만 이거 딱 열어보시면 라벨이 분명히 있겠죠? 여기 있잖아요. 라벨. 슬라이더 라벨이라는 이름이네. 별로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한번 해보죠. 자 슬라이더. 그럼 지금 할 예제 5번은 슬라이더와 가변 정황 간의 상호작용. 자, 이거는 예제 4번과 유사하게 하되 결과를 슬라이더 위젯에 표현하시오. 그럼 이 슬라이더가 라벨이 이렇게 있고 슬라이더 1이 이런 모양으로 있겠죠. 그리고 값 바꾸는 함수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모양일 건데 LV 슬라이더 셋 밸류 애니메이션 온오프 그런 기능도 있네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바로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얘는 슬라이더 2개를 넣어가지고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자 예제, 그러니까 슬라이더 2개를 슬라이더 2개와 라벨 2개를 주겠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렵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요런 모양으로 배치해주고, 자, 버튼 1을 누르면 슬라이더 1이 100분율을 기준으로 80% 위치로 이동한다. 버튼 2를 누르면 30% 위치로 이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변 저항을 돌리면 가변 저항의 값을 슬라이더 2로 표현한다. with 라벨 2 이거는 with 라벨 1. 그럼 제가 이거를 왜 2개를 쓰려고 하냐면 이 애니메이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가변 저항을 돌리게 되면 값이 조금씩 바뀌니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30에서 80으로 이동할 때 80에서 30으로 이동할 때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쫙 올라갔다가 쫙 감소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보여지겠죠. 저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ON이든지 OFF든지 그거겠죠. ON, OFF라는 게. 어디에 그 힌트가 있을까? 나중에 코드 그 잡아 넣어 보면 알겠죠. 일단 요거를 좀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set value
아, 어렵겠다. 자화 툴에서 만든 그 슬라이더 이름, 슬라이더의 값 바꾸기. 자, 그러면 그 작가 툴부터 또 출발하죠. 아크 1 지우고 슬라이더 여기 있죠. 슬라이더 1은 그냥 0에서부터 100분율로 할 거고요. 그때의 값이 요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2는 가변장 값 출력할 거니까 값의 레인지가 달라야 되겠죠.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얘는 0에서부터 4095 뭐고 그 값은 여기 출력하고 라벨 2에 이름이 막 지멋대로 올라가네요. 크게 해야 되겠다. 크게. 뭐 대충 모양은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게 슬라이더 1, 라벨 1, 슬라이더 2, 라벨 2 됐죠? 뱉어내고 자, 다 제대로 들어갔고 이제 잡아 놓겠습니다. 됐고, 자, 그럼 이제 메인 코드에 지용덕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버튼 두 개도 집 나갔던 게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버튼 1이 아까 18번, 버튼 2가 19번이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셋업에 핀 모드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핀 모드, 버튼 1은 인풋 풀업입니다. 버튼 2 인풋 풀업 뺐고, 자, 가변장부터 출발하죠.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쓰는 함수가 슬라이더 셋 밸류고 요걸로 바뀌고, 그리고 슬라이더 2번에 가변장값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슬라이더 2번에 표현하고, 얘 왜 빨간 줄이지? 아, 맞다. 한 개 파라미터가 한 개 더 있었죠. LV 애니메이션 온 오프인데 요게 온이든지 오프든지 뭐 그 말이겠죠. 이게 아니고 오프, 얘는 오프 하겠습니다. 됐죠? 목해져 들어갔죠. 그리고 라벨 2번에 가변 장값을 출력한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슬라이더 2가 우리 예상대로 움직이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뚝딱뚝딱 잘 만들죠? 뚝딱뚝딱 녹한답니다. 이것도 그냥 이거보다는 두 가지를 요렇게 해가지고 적는 게 좋겠네요. 자, 온하고 오프. 이거는 애니메이션 온, 애니메이션 오프.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보이죠? 아까 아크하고 결과가 같죠? 슬라이더 2번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는 뭐 나중에 음량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 뭐라죠? 오디오 같은 데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요래가지고 그런 걸로 활용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소리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주파수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 1번은 요거 눌러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 같이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온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
자, 이거 버튼은 이거랑 전혀 관련 없죠. if 디지털 리드 버튼 1의 상태를 읽었는데 로우더라. 버튼이 눌러진 거고 채터링 방지하려고 딜레이 300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버튼 2번도 똑같이. 그럼 얘를 똑같이 호출하는데 얘는 슬라이더 1번에다가 8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고 애니메이션 ON이라고 해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얘는 30. 그럼 뭔가 이렇게 쫙 에너지가 차듯이 쫙 움직이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과연 그럴 것인가? 맞죠? 80, 30. 맞네. 잘못한 줄 알았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이게 80이거든요. 애니메이션 안 들어가는데? 그냥 바뀌잖아요. 애니메이션을 쓰려면 뭔가 별도의 설정이 있어야 되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된다고 해서 해봤는데 애니메이션 타임은 이거다. 그럼 얘를 설정하는 뭔가 함수가 또 있겠네요. 애니메이션 타임이라는 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쭉 움직인다. 그 말인가 보네요. 그럼 찾아보면 되지. 찾아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뭐지? 뭘 해야 제가 김대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애니메이션 타임을 LV enable T 이게 우리 방금 했던 그 함수고 레인지 조정하는 거고 이거 아닌 것 같고 요거 아닌 것 같고 요거 아니고 드래그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뭐 어디 적으라는 거죠? 애니메이션 해보고 싶다. 그거를 어디다가 적는지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타임이라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을 관리하는 뭐 별도의 뭐가 있는가 보네요. 한번 해보고 싶다. 애니메이션 잠시만요. 애니메이션 저도 안 해봤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콤마 찍고 뭐 숫자를 적거나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요 오버로드 된 함수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또 VS 코드의 장점이죠. 함수 타입이 한 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방가르님 말씀대로 하려고 함수 원형을 보니까 함수 입력값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뒤에 뭐 이런 거 적는 거 그게 아니고 이게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하나, 둘, 3개.
아, 스타트 할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는 건가? LV 바셋 스타트 밸류. 자, 우리 슬라이드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거니까요. 저거 움직이는 방법 한번 찾아보고 뭐 찾아지면 찾아지는 걸로 끝내고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데 뭔가 이게 속성 값을 하나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아닌가 본데. 노말.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제 수준보다는 LVJ를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떻게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뭔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얘가 뭔가 변수 같은 건가? 자카 툴은 알고 있지 않을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카 툴에 자카 툴도 뭐 딱히 없네요. 그러면 뭐 애니메이션은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다음에 우리 좀 심화 과정으로 올라갔을 때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 빠져 있는 게 라벨 2의 그 라벨 1에 값 출력하는 거 안 했으니까 요까지만 하면 끝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얘는 라벨 1에 UI 라벨 1에 80이라는 값 입력해주면 되고 얘는 30이라는 값 입력해주면 되고 스타일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아이 해보고 싶다. 스타일 이영지읒 이영님이 뭔가 힌트를 주셨습니다. 저런 속성이 있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다가 값을 바로 대입해주면 되는 건가? 해보면 되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니까 LV 오브젝트 set 스타일에 애니메이션 타임이라는 게 있군요. 함수인데요. 함수네. 그러면 밸류고 LV 스타일 셀렉터 T가 뭘까? LV 스타일 셀렉터 T. 어렵네. 벼락부자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하자면 얘가 슬라이더가 들어갈 거고 애니메이션 타임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초 정도? 뭐 1이라고 적어둘 수 있겠고 제일 마지막에 뭘까요? 뭐 그건 아니죠, 그죠? 열거형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대충 눈치껏 봤을 때 이런 거 같은데 여기 스타일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저 녹한다도 러닝을 해놔
녹한다의 학습 엔진이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애니메이션 적용해보기. 여기다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아직 녹한다는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과물 업로드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려운 코드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Select T. LV 파트 메인은 또 뭐죠? LV 파트 메인. LV 파트 메인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네요. 자, 이영지읒 이영님의 그 기운을 받아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한번 호출되면 되는 걸 거니까 저 셋업에서 한번 딱 때려주고 시작을 하죠. 여기 LV UI init 요쯤에서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뭐였냐? LV 스타일에 스타일 셀렉터에 셀렉터 이렇게 할까요? 셀렉터는 LV 파트 메인이라 요래 딱 해주고 됐네요. 그러면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그럼 이러면 되죠. LV 오브젝트 set 스타일 애니메이션 타임에 여기에 UI 슬라이더 1 들어가고 그리고 값은 1000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얘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맞죠? 요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타임 말고 애니메이션 스피드라는 것도 있던데 몰라 뭐. 그럼 일단 예상하기로는 저 1000이라는 게 밀리초 단위라고 본다면 1초라는 시간 동안 게이지가 쭉 올라가지 않을까, 요런 상상을 하면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얘 또 왜 하얀색이야? 이 또 건들려졌나 보네요. 이게 좀 좋지 않은 LCD인가 보네요. 한 번에 좀 이렇게 대주면 좋겠구만. 계속 이제 마지막 결과물만 딱 나오면 되는데 이 찝찝한 느낌은 뭐죠? 됐다. 자, 그러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어요. 자, 이영지읒 이영님께 박수.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뭐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크게 별건 아닌 것 같고, 누르면 이렇게 그냥 좀 바로, 근데 좀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드럽지는 않은 것 같으나 하여간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다. 됐죠?
그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멋있진 않네요. 엄청 예쁘게 싹 움직일 줄 알았는데 버벅버벅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아 그거는 요 딜레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 딜레이 300을 걸어놔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이 LV 타이머 핸들러라는 게 계속 호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거를 없애려면 일단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하호호 넘어갑시다. 딜레이 300이라는 이거를 지우려면 상당한 난이도의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채터링 방지를 위해서 딜레이 300 이게 눌려지면 0.3초 동안은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좀 불만인 게 뭐냐면 이 보시면 잘 보세요. 누르면 바로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딸꾹질 하듯이 딸꾹하는 거 봤죠? 딸꾹? 뭔가 순간이동을 0.4초 동안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LV 타이머가 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그런 거죠. 딜레이라는 거를 절대 쓰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지워도 채터링이 터져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 지우고 해볼까요? 똑같은 값을 세팅하라고 여러 번 호출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미려한 결과물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하면 제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겠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작동이 될 겁니다. 딜레이가 루프 안에 어딘가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얘가 딜레이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거는 해법이 될 수가 없어요. LVGL 재밌죠?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됐죠?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됐죠? 이걸 오늘의 최종 마지막 결과물로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재밌다. 정복했습니다. 정복했. 여기다가 적어놔야 되겠네. 요거 슬라이더 이름 지연 속도 밀리초 요 함수를 셋업에서 호출해주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속도 설정 셋업에서 1의 호출 속도를 바꾸고 싶으면 어딘가에서 바꿔가지고 빠르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똑같이 할 거라면 셋업에서 1의 호출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주요 코드 자 이제 마무리 됐으니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업은 끝났습니다. 셋업에 한 줄 더 있었죠. 요것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 포함시키고 그다음 요거는 두 번째 장에 좀 널널하게 쓰겠습니다.
됐고, 이제 코드만 저장하면 끝이군요. 자, 이제 오늘 슬라이더까지 뭐 어떻게 한번 해봤고요. 동그라미 또 붙여놔야지. 슬라이더. 이제 여기 남아있는 거 다 해볼 겁니다. 저 다음 시간에 뭐 여기 있는 거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지금 쓸 수 있는 거 다 이제 해보고 다 체크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 터치가 되는 LCD를 달 거예요. 그리고 터치 관련된 기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다 보면 이벤트라고 된 게 있거든요. 나 이제 뭔가 터치가 됐다. 뭔가 인식이 되었다. 그러면 뭐 할래?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벤트로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요 CB 보이죠? CB. 콜백. 함수 포인터. 콜백 함수를 지금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C 언어에 깊이 있는 뭐 그런 어떤 뭐 그런 지식들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최대한 쉬운 형태로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거니까 함수 포인터가 뭐다.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콜백 함수가 뭐다. 이런 얘기는 이게 그거다라고 언급은 하겠지만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LVG 순수 LVGL 코드로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자카 툴이 있어요. 자카 툴이 이벤트까지 지원해 줍니다. 누르면 뭐 할래? 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코드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C샵하고 윈폼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니까 자,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든님 반갑습니다. 아, LVGL 관심이 많으셨군요. 녹한다고 같이 쭉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녹한다는 지금 보시는 분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다 딱 정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겠죠. 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자, 애니메이션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네. 제가 하나하나 다 알아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파일이 뭐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뭐 하다가 여기로 왔죠? 아마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컨테이너 쪽일 거예요. 뭐냐면 탭뷰 이런 거. 요런 거. 이런 거를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요. 내 UI가 다른 UI의 차일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탭 1, 2, 3 보이죠? 요 안에 내가 만든 UI 하나가 딱 들어가고 요 안에 들어가고 아까 스크린을 포개는 거하고는 별도의 개념인 거예요. 스크린이 전환되는 거는 별개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화면이긴 한데 여러 개의 탭으로 구성된 방식. 원 스크린에 탭뷰라는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 위젯 안에 위젯들이 차일드로 들어가는 방식. 코드가 아마 살벌할 거예요. 눌러보면 생각보다 안 어렵네. 그러니까 요 차이를 나중에 논할 수가 있어.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할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 녹한다의 이제 영업 시간은 끝이 났으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다음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끝이 났고요. 다가오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 15분에 LVGL 3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3.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하는 거니까 월요일에 3편 화요일에 4편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리고 녹한다가 한 3시간 정도 동안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화면 이쪽에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있을 더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콘텐츠들을 위해서 각자가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 각자가 녹한다에게 자금력을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후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얼마 안 돼요. 녹한다 유튜브 광고 수익 48시간에 조회수 200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2,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녹한다의 시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48시간에 2,000원인 거예요. 광고 수익은 택도 없게 들어오는 거니까요. 앞으로 롱런하기 위해서는 기댈 수 있는 방법이 각자가 녹한다는 모든 거를 다 지금 기부를 해드리고 있으니 테이크를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원활하게 또 한 개 더 있구나. 이거 계좌 말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요.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이 되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 이런 버튼이 아마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금액을 딱 선택을 하시고 유튜브에다가 정기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빡 하시면 결제한 금액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유튜브가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데요. 수수료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떼이니까 그것보다는 후원 계좌를 좀 이렇게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실 때는 유튜브 아이디와 똑같은 이름으로 해주셔야지 제가 감사의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지. 뭐 다른 이름으로 해주시게 되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데 딱 하셔가지고 싱싱한이 아니에요. 프레시 아니에요. 심심한 녹한다 6개의 글자를 딱 검색하시면 한 200여 분 정도 언저리로 참여하고 계신 채팅방이 하나 딱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딱 누르시고 비밀번호 2024-0101입니다. 2024년 1월 1일이다 라는 의미로 올해 만들어 놓은 비밀번호니까요.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스타트는 뭐부터 하면 좋겠냐면요. 다음 주 스타트는 뭐부터 하지? 롤러 이거 뭐지? 롤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어렵게 생겼네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 누르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 거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고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 좋아. 요거부터 다음 주 출발하겠습니다. 롤러.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자 8,000명. 8,000명은 됐죠. 야금야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녹한다 채널의 구독자가 만 명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근데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요. 딱히 의미가 없어요. 물론 구독자가 많은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독자 수와 광고 수익은 전혀 의미가 없더라. 1년 전, 2년 전 광고 수익하고 지금 광고 수익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흑흑흑.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오후 8시 15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